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어젯밤엔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시나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수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무려 1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하게 80세를 넘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8만여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였죠.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4가지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까지요.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발병률이 무려 7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2.3배나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원인 물질도 이때 제거되죠. 잠이 부족하면 이런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2.1배까지 증가했죠. 또 다른 문제는 수면의 질입니다. 자주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경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진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 감소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65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합니다. 75세가 되면 젊을 때의 30% 정도까지 줄어들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률은 정상인보다 2.3배 높습니다. 유럽 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은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죠. 근육이 부족하면 이런 비상시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내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근력이 약한 70대 이상 고령자는 골절 위험이 4.2배 높았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해보세요. 팔에 도움 없이 5번을 30초 안에 할 수 있나요? 만약 어렵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죠.
이런 질환들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국내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70세 이상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2위가 심혈관 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이죠. 이 중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만성 질환에서 시작됩니다. 고혈압을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뇌졸중 위험이 7배, 심근경색 위험이 4배 증가합니다. 당뇨병은 어떨까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습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실명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내벽에 기름때가 끼어 혈관이 좁아집니다. 결국 심장마비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것을 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과 중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5년 후 사망률에서 무려 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약을 중단한 그룹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죠. 정기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의 사망률이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실제로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80년 동안 724명을 추적 조사한 내용이죠.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도 중요했죠.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도 충격적입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망률을 50%나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왜 외로움이 이렇게 해로울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염증 수치도 높아지죠. 국내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위험이 1.6배 높았습니다. 우울증 위험은 2.8배나 증가했죠.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일반 고령자보다 3.2배 높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고한 논문에서 소개된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씨의 경우입니다. 75세 남성분이셨죠.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지만 새벽 3시면 깨어나곤 했습니다. 다시 잠들기까지 2시간 정도 걸렸죠. 결국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 정도였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죠. 혈압약은 부작용이 걱정돼서 자주 끊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했어요. 5년 후 이분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압도 조절되지 않아 뇌졸중이 왔죠. B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같은 나이 75세 여성분이었어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신 거죠.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집 근처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처방받은 대로 꾸준히 복용하셨죠.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지역 노인대학에서 활동하며 많은 친구들과 교류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셨죠. 5년 후 이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각종 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요소의 관리 여부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개선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일정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연구소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대신 가벼운 독서나 클래식 음악 감상을 추천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늦게까지 영향을 미치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만약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고요.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세요. 이것을 4회 반복하면 됩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개발한 478호흡법입니다. 신경계를 안정시켜 잠들기 쉽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근력 강화 방법입니다. 갑자기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이 좋습니다. 팔을 가슴에 X자로 교차하고 앉아 계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하세요. 하루 10회씩 3세트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계단 오르기도 효과적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 층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도 함께 개선됩니다.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추천합니다. 500ml 물병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가슴으로 당기는 동작을 해보세요. 상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즉 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근육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2g 정도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72g이 필요합니다. 달걀 1개에는 약 6g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 100g에는 8g 정도죠. 생선이나 닭가슴살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도 근육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병원에서 검사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받은 약은 꼭 복용하세요. 임의로 중단하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 요리를 줄이고 싱겁게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같은 과일도 도움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거든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사 조절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습니다.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식사 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특히 동물성 기름을 줄이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드세요. 혈관 건강에 도움됩니다.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술도 적당량 이상 마시면 간뿐만 아니라 심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개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 통화도 괜찮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 보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서예교실 등이 있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보람을 줍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이 있어요. 온라인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워보세요.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온라인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 해소에 도움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지내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죠. 만약 반려동물이 부담스럽다면 식물을 키워보세요. 화분에 물 주고 가꾸는 일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목록입니다. 수면 관련해서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어젯밤 몇 시에 잠들었나요?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나요? 총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인가요? 밤에 자주 깨지 않았나요? 근력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세요. 오늘 10분 이상 걸었나요?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5번 이상 했나요? 계단을 이용했나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나요? 만성질환 관리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오늘 처방받은 약을 모두 복용했나요? 혈압을 측정했나요? 싱겁게 먹었나요? 금연과 금주를 실천했나요? 사회적 관계는 이렇게 점검하세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나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했나요? 집 밖으로 나갔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나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항목을 다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기까지는 보통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주만 참고 꾸준히 해보세요. 지금까지 80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부족, 근육 감소, 만성질환 방치, 외로움이었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잘 관리해도 건강하게 장수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일찍 잠자리에 들기, 10분 더 걷기, 약 챙겨 먹기,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80세는 결코 먼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